예, 이학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뉴욕 증시 상황들 점검하겠고요. 삼성전자가 또 이제 확정 실적을 오늘 발표하게 됩니다. 내용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취재기자 연결해서 그 내용도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확정 실적하고 본 실적하고 크게 숫자 차이는 안 납니다. 다만 이제 부문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MTN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리는 내렸는데 파월이 아주 이제 지혜롭게 대응을 하면서 주가도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게요. 오늘 사실 그 미국 시간으로 보면 동부 시간 한 2시 정도까지 네. 해서는 주가가 좀 약했다가 약보합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네. 내린 건 아예 약보합이었는데요. 발표가 또 그 보도문이 나오고요. 결정문이 나오고 나서 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컨퍼런스가 시작된 게 한 2시 반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은 새벽 3시 반 언저리 조금 전에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주가 쭉 올라가면서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결론은 S&P 500이 한 0.3% 올라가면서 다시 사상 최고가로 마감됐고요. 나스닥은 조금 모자라고요. 다우도 좀 아직 약간 모자라는데요. S&P 500이 여전히 기준이 되고요. 여하튼 사상 최고가로 오늘 직행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금리를 갈 때 내린 건 사실이다 보니까 역시 다시 한번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오늘 좀 부각된 거죠. 아래 제가 박스를 2개를 쳐놓은 거가 부동산과 유틸리티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요즘 약간 또 좀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애플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 성장주들이 또 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늘 주시장은 결국 포트폴리오가 생명이가 되겠고 결국 다 돌아가면서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사실관계 한번 확인드리면요. 7월과 9월에 이어서 다시 세 번째로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내렸습니다. 1.5에서 1.75%로 내렸는데요. 잠시 전에 말씀하셨지만 결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는 결국 두 개의 문장으로 일단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해석을 보면 추가 금리의 인하 가능성은 이제 별로 좀 없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쉽지 않다는 표현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 그동안은 경기 확장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는 표현에서 이제는 경기 지표가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잘 관찰하겠다. 그러니까 경기 확장을 위한 뭔가 조치에 그 말이 빠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추가 금리 인하가 지금 당장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물론 이것만 보면 이제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시간 전까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멘트가 별로 아직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쪽으로 보면 완전히 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나온 거죠.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우려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또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지금 어떻게 선택했냐면 금리에 대한 인하보다는 지금 경기도 좋고 어떤 고용 사정이 좋고 지금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고 물론 여전히 글로벌 시장이 약간 불안이 있지만 여전히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당연히 시장에 대한 반응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80% 정도 됐는데 오늘은 이게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12월에 15일인가요? 12월 11일이네요. 12월 11일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리는데요.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은 지금 80%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시장과 소통하는 방법을 제롬 파월이 좀 배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젠 더 안 내립니다. 이러면 시장 충격할 텐데요.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앞으로 물가가 강하게 오르지 않으면 금리는 당분간 안 올린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게 우리들에게도 뭐 긍정적인 얘기고요. 기업 실적들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애플 얘기 꽤 많이 했는데요. 애플 실적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더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아닙니까? 지금 1위 기업이 애플입니다. 애플, 페이스북, 스타벅스 같은 것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애플 매출 그리고 이익 그리고 가이던스 아이폰 매출까지 해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시장의 예상 대비 조금씩 다 좋게 일단 발표된 것이 큰 틀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수치 확인하시면 될 텐데요. 저는 이 모든 수치보다 가장 중요한 것들의 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것인데요. 금년 연말 쇼핑 시즌, 그러니까 지금 10월, 11월, 12월이 미국에서 이제 대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그보다는 11월, 12월, 1월까지를 같이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여하튼요. 연말 쇼핑 시즌은 이제 12월 분기로 끝납니다. 애플은요. 그 보면 실적이 2017년에 사상 최고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아이폰 6 플러스 7 뭐 이렇게 나올 때인데요. 그때가 최고 기록이었는데
그때를 능가할 것이라고 좀 예측을 했거든요. 조심스럽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애플의 뭐 매출이 줄어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 하면서 지금 매출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도 매출 자체는 약간 아이폰 중심으로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아이폰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폰 매출이 전체 애플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50%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한때는 80, 90% 넘었는데 50%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물론 아이폰만 보면 매출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요. 그 외에 서비스 매출이라든가요. 그 웨어러블, 그러니까 애플워치랑 그 에어팟 여러분 아실 거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이런 매출이 워낙 좋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서비스 매출 이런 것도 여전히 서비스와 웨어러블이 30% 이상 고성장하는 것이 지금 애플의 원동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간에서 지금 한 1, 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가입니다. 어찌됐건 애플의 힘은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 시장가 시간 외 가격까지 하면 더 올라가겠지만 얼추 지금 그 주식 시장에서 보면 1,300조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요. 예.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이제 시총이랑 그랑 똑같다. 뭐 조금 예. 멀어 얘기하는데 약간 슬픈 현실이지만 네. 중요한 것은 애플의 힘은 뭐 여전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도 역시 매출, 이익 그리고 일간 사용자 수, 월간 사용자 수 모두 기대 이상을 발표했고요. 뭐 다시 한번 늘 자주 나오는 거지만 이익은 뭐 깜짝 실적이 또 한번 나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물론 광고 쪽이 핵심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성장률은 계속해서 30%의 몸 약간 언저리 이번에도 28% 성장을 했는데요. 위에가 이제 비용 쪽인데 비용은 전가율이 좀 줄어드는 거죠. 이러다 보니 당연히 이익 구조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러다 보니 자신감을 더 피력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실적 발표 나온 다음부터 지금 더 올라가면서요. 4%까지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페이스북이 되겠고요. 다음은 스타벅스가 되겠습니다. 스타벅스도 핵심은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동일 점포 매출이 4% 정도 전망됐었는데요. 5%가 나왔고요. 특히 미국은 6%가 넘게 나왔고요. 중국도 5% 나오면서 그 부분이 지금 긍정적으로 발휘되면서 역시 거의 2.5에서 3%까지 시간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은 이후에 잡스 이후에 애플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혁신이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름 이제 뭐 팀 쿡이 잘하기도 하고요. 회사가 이제 잡스가 없어도 되는 회사로 자리매김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예, 뉴욕 증시 특징주 가운데 국내 증시와 연관 지을 만한 기업 찾아보죠. 뭐 연관을 딱 직접적으로 찾기 쉽지 않지만 오늘 이 기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여름에 보면 이거 신고 다니는 분 제가 엄청 많이 봤고요. 여의도에 일단 그리고 아마 자제분들 중에 크록스요? 이거 없는 어떻게 벌써 아셨는데 네네. 크록스 있지 네. 않습니까? 크록스가 이제 샌들이죠. 이제 고무로 만든 건데 몸텀 기술이 뭐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들 신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름에만 신지 누가 신냐 그랬는데 겨울에도 쓰고 요즘 털 털 달린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또 네. 많이 쓰고 그게 이제 직장들용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아마 보신 분 네. 계실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글로벌 브랜드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딱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일 점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동일 점포 매출이 12%나 늘어났습니다. 이거 깜짝 놀랄 수치거든요.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상 최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유통회사 인데도 이렇게 잘 되는 거거든요. 결국 자체 매장보다는 이제 어디 매장에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제일 많이 파는 데가 이마트거든요, 지금. 이마트 갈 때마다 뭐 행사하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요. 문제는 이마트 주가가 재미없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유통주는 이 오프라인 유통주는 전 세계 어디나 재미없다는 걸 이마트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하튼 뭐 국내건 해외건 오프라인 유통은 크게 봐서는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셔야 되겠고요. 조건 딱 하나 있습니다. 오프라인이지만 진짜 온라인에서 혁신적으로 지금 성공하고 있는 기업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 주식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애플도 그렇고 말씀하신 크록스도 그렇고 이제 가격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매니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네. 이학영 의원님 인사드리고요. 삼성전자 얘기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실적부터 잠깐 제가 먼저 좀 체크를 할게요. 예, 일단은 지난번에 이 잠정 실적 나올 때 매출이 62조인데요. 매출은 62조 원 그대로 나와서 큰 변화가 없고요. 이제 영업이익은 7.7조 7천억이었는데 그 당시 7조 7,800억. 예. 조금 더 이제 세부 수치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영업이익 단에서 이전보다 조금 더 늘었